네, 안녕하세요.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과정을 이번 1학년, 2학년인가요? 1학기 전공 수업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게 된 강계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과정이 보통 1학년 이하 저학년 학생들이 보통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 수업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저희 창업 경영학과 모든 수업도 비슷할 텐데요. 일단 제 수업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 수업은 2시간은 그러니까 보통 이게 3학점짜리 과정이거든요. 이 3학점짜리 중에 2시간은 그러니까 3학점이라 그러는 거는 3시간을 한 주 동안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보통 4주가 있다 그러면 4, 3, 12, 12시간의 강의를 참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성인학습자들이라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지 못하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지금 창업경영학과는 모든 전공을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또 이게 교수자의 어떻게 보면 재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하튼 저는 바쁜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해드린다고 표현할까요? 제가 이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좀 편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주에 3시간씩 만나서 대면 수업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2시간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거이 막 강의 자료입니다.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거를 들으시면 2시간 출석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고 나머지 1시간만 어디? 학교에 나와서 그 주에 지금 이 동영상 들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은 저한테 물어보고 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동영상을 제대로 들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리마인드하는 그리고 또 발표할 게 있다 그러면 발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2시간은 동영상을 통해서 사전에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예습을 하시는 거고 그 예습한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나가는 겁니다. 대면 수업 때.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번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일단 오늘 첫날이고 첫 교시니까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여기 지금 2학년 이상 3학년도 듣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긴 하는데요. 대부분이 1, 2학년들이니까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조금은 제 소개를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또 어디서 듣겠어요? 그렇죠? 자, 저는 강계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전화번호와 연락처 메일 주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내용들은 난 못 찾겠다 그러면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 전화 같은 경우에 제가 진짜 제가 특강 강의 뭐 또 이번에 제가 7과목 정도 이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지만 외부 강의도 되게 많고요. 또 컨설팅이라든가 프로젝트도 제가 한 3개 정도 지금 사업을 운영하는 게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것도 있고 뭐 총장님한테 허가를 받았지만 저도 지금 회사를 운영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뭐 창업이 제 취미생활이니까요. 그래서 작년에도 또 하나 법인 하나 만들었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법인을 만들거나 회사를 운영한 거는 적어도 한 아이템으로 따지면 한 10가지가 넘을 거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만 따져봤을 때 한 6개에서 7개 정도 그 정도 지금 사업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 창업 전문가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한 20여 년 동안은 전직 지원 서비스라 그래요. 전직 지원 서비스. 예를 들면 전직을 희망하시는 분들. 근데 솔직히 전직을 희망하는 게 아니라 나오신 분들이죠. 네. 뭐 속된 말로 좀
비자발적 퇴직을 하신 분들, 잘렸다고도 표현하죠. 예, 그러니까 주로 뭐 삼성, LG 또는 제대군인들, 전역군인들 또는 뭐 국민은행, 은행권도 있고 또 고위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뭐 평생 동안 일을 열심히 하신 분들인데 대부분은 이런 분들이 나오는 나이가요 50대 중후반부터 다 나와요. 빠른 기업은 40대부터 명예퇴직을 시킵니다. 요즘에. 그래서 저는 왜 남의 밑에서 저렇게 일을 하나 안전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왜 평생을 남을 위해서 돈을 벌어주다 나올까? 나를 위해서 산 거는 언제 살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40대나 50대까지 남을 위해서 일했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보는 건 어떨까? 예,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컨설팅도 많이 하러 다니는데 특히 기업 컨설팅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인건비예요. 그 인건비가 뭐냐? 당신의 종업원이 당신한테 얼마를 벌어주는지 아느냐? 그 벌어주는 것보다 인건비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당연히 적어야죠. 근데 그 적어야 된다는 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1억을 벌어주면 1000만원 줘요. 10분의 1. 중견기업은 5분의 1 줍니다. 20% 정도 줘요. 점점 기업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점 벌어준 거에 비해서 많이 줍니다. 그래서 보통 소상공인 정도 되면 벌어준 게 200이면 100 정도는 줘야 돼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라 순수하게 벌어준 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맥주집에서 생맥주 전문점에서 한 달에 3천만 원을 팔았다. 그럼 매출이익은 얼마나 날까요? 한 1,500만 원 날까요? 거기다 월세 빼고 뭐 빼면 한 500 남아. 그럼 그 500에서 반 정도인 250은 월급으로 나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기업은 안 그래. 혼자서 2억을 벌어줄 수도 있어요. 대기업은. 근데 그렇게 벌어줬으면 2천만 원 정도 주는 게 대기업이에요. 결론은 모든 기업의 총수나 대표들은 자기가 벌어준 돈에 비해서 종업원한테 더 주는 게 있다? 절대 더 주지 않아요. 적게 주지. 그래야지 회사가 운영이 되니까. 그리고 대표도 뭘 가져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평생을 남을 위해서, 대표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 또는 공무원은 국민들을 위해서 살아가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노후도 아니야, 요즘에. 50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가 뭐 할 때예요? 일할 때예요. 왜 일을 해야 돼? 그때부터 열심히 내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몇 살까지? 100살까지. 근데 이제 뭐 요즘에 이런 것도 검색 한번 해볼까요? 나오네. 노아의 종말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쵸? 이 책 읽어보면 참 섬뜩해요. 사람이 안 죽는데, 예. 이제 데스 오브 데스래요. 예, 데스 오브 데스. 그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막 그 일제시대가 어제가 3.1절이었죠. 광복절이었죠. 예, 광복절이 3.1절이었죠. 예. 그 3.1절, 2019년, 1919년, 한 100년 전만 해도요, 평균 우리나라 연령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수명이? 40에서 50대였어요. 조선시대 30대. 다 죽어. 예. 근데 그 100년도 안 된 사이에 이 수명이 어떻게 됐어요? 50년이 늘어났어. 지금 평균 수명이 80세, 90세니까. 그죠? 제가 생각하기엔요, 지금 여러분들, 뭐 한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요, 분명히 110살까지 살아요. 저는 120살이 목표인데, 예, 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만약에 60살까지 살았다 그러면, 앞으로 산 만큼 더 살아야 된다니까? 예. 근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 진짜 모든 걸 포기하신 분들, 이제는 나 일 못해라고 하는 분들은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골골하면서 살면 진짜 빨리 늙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 그죠? 배우러 오셨어요. 더. 왜? 멋있게 살기 위해서. 배우러 오신 겁니다. 제가 그 일을
거의 20년 동안 했어요. 전직 지원 컨설팅. 그 중에서도 그런 퇴직자분들한테 새로운 삶, 내가 나를 위한 삶. 그게 뭐예요? 사업이에요, 사업. 근데 사업하면 안 좋은 게 뭐예요? 망할까봐 무섭죠? 망하지 않는 창업. 그래서 실패해도 손해보지 않는 창업. 그게 저희 지금 교양 과목 하나 있죠, 주제로. 예, 그겁니다. 그 일을 제가 20년 동안 해왔어요. 망해도 손해보지 않는 창업.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망해도 손해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없이 할 수 있는 창업.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무자본 창업, 이런 무자본 창업의 공통점이 뭐냐? 기술 창업이에요. 기술 창업. 내가 돈을 갖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그 아이디어를 사업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거나, 남의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투자를 받거나,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예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창업. 그게 다 뭐예요? 이 비즈니스 창업이에요. 인터넷 기반, 아니면 플랫폼 기반. 그래서 저는 이런 창업에 연구를 많이 했고, 한 10년 전부터는 글로벌 셀러라는, 한마디로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의 메가 이커머스, 아마존이라든가 쇼피라는, 들어보셨죠? 알리바바, 이런 메가 이커머스에 우리나라의 상품을 올려서 판매하는 전문 셀러, 이걸 크로스보더라고 표현해요. 크로스보더. 이 크로스보더들을 양성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현대인의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닌 필수, 요즘에 소상공인들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바뀌는 게 뭐예요? 인터넷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터넷 마케팅 쪽과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교육시켜 오고 있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사업이 솔직히 지금 교수 월급보다는 몇 배 더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리려고 저희 강단에 서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저를 잘 이용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이번 전공 과목은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말 그대로요, 여러분들의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킬 수 있는 플레임을 알려드리는 게 바로 이번 과정의 목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진짜 서면상으로 남한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기술을 배우시는 게 이번 과정의 목표다. 제 주변에는 그 창투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창투사, 한마디로 사업 아이디어가 좋으신 분들한테 자신의 기업에 돈을 투자해서 그 회사가 커지면 다시 엑시시라고 그러죠. 다른 분이 더 큰 돈이 들어오게 만들고 자기는 빠져서 그 돈을 먹고 빠지는 거죠. 그걸 이제 투자회사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투자회사들의 공통적인 그런 투자를 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그 해당 사업자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당신의 사업을 1분 내로 설명해 보세요. 그걸 엘리베이터 스피킹이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스피킹.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가장 구체적으로 내 사업이 무엇이다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법부터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배워가는 게 여러분들 이번 과정의 목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오늘은 첫날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클래스 1, 2학년들이니까 이 클래스를 아직 1학년들은 들어가 보시지 못한 분들 계실 텐데요. 이 클래스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저는 여기에 제 강의 과목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수강 신청한 과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를 신청하신 분들은 요 강의 과목에 여기에 사업계획서 작성이라고 나와 있을 거고요.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온라인 강의가 주차별로 나올 겁니다. 이 온라인 강의가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시다면 지금 찾아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온라인 강의 들으시고, 그리고 이 온라인 강의 내용을 가지고 언제? 그 매주 토요일날 만나서
이 동영상으로 들었던 내용에 대한 토론을 하시는 게 이번 과정의 운영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강의계획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사업계획서 작성은 학습 목표가 뭐다? 학습 목표가 말 그대로 자신의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건데요. 1. 자신의 아이디어 사업 내용을 사업 계획서까지 완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나는 솔직히 지금 사업할 준비도 안 돼 있고 아이디어도 없어요 라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기초 아이디어만 있는 이런 분들이다 그러면 기초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업 계획서까지는 아니고요. 사업 모델을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하실 거예요. 사업 모델. 사업 모델은 뭐냐면 한 페이지짜리 사업 계획서의 뼈대예요. 뼈대. 요것만 완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니까 사업 계획서를 완성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 모델을 완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들어가서 세 번째. 이 과정은요. 이 과정은 우리 학과의 경영 목표가 총 4가지가 있다 그랬죠? 경영 목표와 연계를 한번 해보면 경영 목표는 4가지가 뭐예요? 창업 강사가 되는 것. 두 번째, 창업 컨설턴트가 되는 것. 세 번째가 뭐예요? 정부 지원 사업 신청을 해서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부 자금을 받아내는 것. 네 번째가 이비즈니스 또는 글로벌 셀링 양성 이런 것 쪽이에요. 아시겠죠? 무자본 창업 이런 게 네 번째예요. 자, 이건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맞습니다. 연계가 되는 게 어디 연계되냐면 첫 번째가 정부 지원 사업 신청서 작성 연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정부 지원금을 받고자 한다.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에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만약에 이게 이제 예비 창업자가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은 경우 5천만 원 줘요. 또 예비 창업 패키지도 5천만 원 줘요. 또 그 뭐죠?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 1억 줘요. 이런 돈이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뭐 5천만 원, 1억 이러니까 야 이건 뭐 돈이 돈 같지가 않다. 또 이거 뭐 대출이니까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100% 주는 돈입니다. 사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 아이디어 사업을 사업화라고 나라에서 주는 돈들 2,000가지가 넘어요. 그 2,000가지가 넘는 사업들 중에 내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학습 목표가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네, 맞습니다. 목표로 하는 정부 지원 사업 신청서 작성 이게 목표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만나면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져갈 건지 지금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이 총 몇 분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분이에요. 이 9분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 이번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 권 선생님은 지금 홍성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들 인천에 계시는 분들이네요. 자, 이런 분들이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권영익 선생님은 온라인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줌을 통해서 나머지 분들은 싹 다 대면으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제가 다 확인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학습 목표가 뭔지 아시겠죠? 결국은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건데 조금 깊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사업 하나를 택해서 그 정부 지원 사업의 사업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그냥 일반적인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것. 그리고 나는 진짜 지금 처음으로 이런 거 알아들었고 처음으로 들어보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공부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그 아이디어를
사업 모델을 완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우리 과정 목표를 잡았고요. 두 번째 평가 방법이에요. 평가 방법 1. 먼저 출석은 다시 들어가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 강의 과목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눌러봤을 때 이 온라인 강의가 있으면 이거는 눌러보면 이렇게 날짜가 나와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들어야 됩니다 라고 날짜가 나와요. 이 날짜 내에 무조건 들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지금 3월 16일까지네요. 요거는 뭔지 요거는 한번 열어볼까요? SNS는 지금 좀 이따 올릴 거예요. 요건 다른 거 기업 진단론 한번 요 눌러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 3월 9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3월 9일까지 요거 바꿔야지. 3월 16일로 바꿀게요. 처음엔 전 다 바꿔놔요. 이렇게 16일로. 그럼 이건 16일까지 들으면 되는 거야. 요것도 16일 처음이니까, 첫 개강일이니까 요거 다 16일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여기까지는 바꿔놔 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서 23일 또 밑에 것도 눌러서 23일 이렇게 바꿔놓는다는 건 뭐예요? 예, 요거는 2주 동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요거는 17일날 오픈이 되면 23일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출석은 온라인 수업 2시간이면 2개의 동영상. 요건 어떻게 한다? 예, 요거는 무조건 기한 내에 시청을 하셔야지만 출석이 인정이 되고, 만약에 기한 내에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결석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석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온라인은. 왜? 컴퓨터에 딱 찍히는 거니까. 시스템에 딱 찍히는 거니까 못 돌립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요 출석만 제대로 온라인만 하면 오프라인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오프라인은 유두리가 있어요. 뭐 예비군 훈련이다, 나 아팠어요, 영수증 갖다 주시면 제가 인정해 드릴 수도 있어요, 출석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의 유두리가 있는데, 이 온라인 수업만큼은 일주일 내내 아플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일주일 동안 기한 내에 들으라는 그 기한 내에 못 들으면 결석이 되고, 그 결석은 돌이킬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결석이 2시간씩 만약에 5회 이상 빠졌다. 그럼 10시간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12시간 이상 빠질 경우 재수강이에요. 빵점이야, 빵점. 다른 거 아무리 잘 봐도. 그러니까 이거 꼭 명심하셔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출석 점수 몇 점? 10점입니다. 출석이 10점. 10점. 아시겠죠? 요거 10점.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중간고사. 중간고사 30점. 그 다음에 이 중간고사는 보통은 그 온라인으로 봐요, 저는. 온라인 e클래스의 오픈북으로 보니까 문제도 여러분들 잘 열심히 하시면 알려드릴 거예요. 세 번째 기말고사. 기말고사도 30점. 예, 이것도 한 주 전에는 제가 어떤 내용 위주로 내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 보는데 그것도 90점 이상 못 맞는다? 예, 진짜 공부 못 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온 바는 그래요. 자, 네 번째 평가 과제예요. 과제 평가. 요게 또 30점인데 이번 이 내용의 과제는 뭔지 한번 볼까요? 사업계획서 작성의 과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안 나왔네요. 요 과제는요, 정확하게 저는 이렇게 나눌 거예요.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사업 모델 캔버스라고 표현하는데,
요거 한 페이지 제출하면 점수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점수 드릴 거고, 두 번째, 만약에 정부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해서 쟀다? 신청서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 그 다음 일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오케이. 자, 점수는 어떤 게 제일 많을까요? 차이는 5점 차이에요. 딱. 무조건 내기만 하면 25점 정도 줄 거야. 30점 만점에. 나머지 5점을 정부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100점 만점. 그러니까 30점 다 주는 거고, 요 일반 사업계획서 제출하면 뭐 한 28점까지 줄 수 있고요. 사업 모델 캔버스만 제출했다? 한 페이지짜리 제출했다? 26점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내기만 하면 25점 이상이고 26, 28, 30점 이렇게 점수가 나가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뭐예요? 그리고 이겁니다. 출석을 하되 온라인에서 동영상을 꼭 청취하시고, 그리고 그 동영상에 나오는 미션들을 어디 가서 대면 수업 때 못한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들으실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미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미션,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 주에는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집에서 한번 해보시는 거야. 아시겠죠? 해보시고 그리고 나와서 발표를 하거나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 가지고.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동영상만 1시간 보고 그냥 놀다가, 아니면 바쁜 사업 하시다가 토요일날 와가지고 뭘 했었지? 이러시면 안 돼요. 예. 그 내용 관련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꼭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부탁드려요. 예.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꼭 청취하시고, 온라인에서 미션이 있으면 그 미션을 한번 행해 주시고, 그리고 토요일날 나오셔서 저하고 같이 못한 게 있다면 그 못한 게 무엇인지 제가 물어볼 거고, 그 내용을 같이 저하고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한 학기를 보낼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1주차는 이런 사업계획서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사업계획서 만드는 것까지 세부적으로 들어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하여튼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내용들 하나씩 미션 수행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목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까요? 일단 처음에는 냅킨 분석이라 그래서 엘리베이터 스피킹이 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주차에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필수 분석 항목, 이게 한 10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있는지, 또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또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경쟁 분석을 하기 위해서, 경쟁 분석은 이제 시장의 경쟁자들은 어떤 제품인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들 보면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면 그거보다 더 좋은 제품들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더 좋은 서비스가 나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경쟁 분석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우물안 개구리가 안 돼요. 네,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 제품 분석, 내 제품의 차별점이 뭐고 내 제품의 차별화 요소가 진짜 확실한지 검증하는 거. 그리고 고객 분석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분들 그래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분, 그리고 꼭 망해야 된다는 분들이 누구냐면, 예를 들면 그래요. 음식점이야. 칼국수집이야. 들어가서 고객 선생님한테, 대표님한테, 선생님은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칼국수를 판매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야 뭐 이 동네 사람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칼국수 좋아하는 사람이죠. 이거 안 돼. 뭐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층을 공략하는지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제품을 이렇기 때문에 만들었어. 이런 로직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객 분석 되게 중요합니다. 고객 분석. 그리고 마케팅 전략,
그 다음 사업 타당성 분석, 자금 조달, 그 다음 SNS 마케팅 노하우, 그 다음 사업 발표 방법, 그 다음 사업계획서 큰 틀을 잡는 거, 그 다음 제품 개발 가능성 측정 문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 내용대로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요, 자연적으로 그 자료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여기까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1차 시니까 진행을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2차 시부터 이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올게요.